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원동력. 포스코를 이루어낸 철인의 심장은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교육 분야에서 아시아의 봉사 분야에서 창조의 귀감을 한자리에 모시는 명예의 전당으로 성장하게 되길 거듭 희망합니다. 철인의 꿈을 물려준 청암 박태준. 제철 보국을 넘어서 교육 보국으로 과학, 교육, 봉사와 기술을 향한 멈추지 않는 그의 손길이 빚어낸 영원한 불꽃. 포스코 청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와 경제, 국가 발전에 앞장서온 포스코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더 큰 기업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청암상은 창의 존중, 인재 중시, 봉사 정신이라는 포스코의 창업 이념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 국가 발전과 번영의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과학을 통해 인류 도약에 기여한 바를 기리고 미래 교육의 토대를 만든 교육 혁신을 지지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과 함께하고 기술로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이들을 격려합니다. 우리 시대를 밝혀주고 우리의 미래를 더욱 크게 열어주는 이 시대의 귀감이 한자리에 모이는 포스코 청암상. 철인의 꿈이 빛나는 명예의 전당에서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만나보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포스코 청암상. 네, 감사합니다. 2023 포스코 청암상 시상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포스코 청암상은 철강 자립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 청암 박태준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포스코 창업 정신의 기본이 되는 창의 존중, 인재 양성, 봉사 정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2023년 올해로 1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포스코 청암상 수상자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또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3 포스코 청암상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수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상자를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상 수상자이신 박재근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교육상을 수상하신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봉사상을 수상하신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원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상을 수상하신 박한호 주식회사 바이오니아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수상자들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번 순서는 포스코 청암재단 김선욱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비도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새봄의 푸르름과 화사함으로 눈부신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들 모시고 2023년 저희 17회 포스코 청암상 시상식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예로운 시상식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귀한 걸음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내빈 한 분 한 분을 저희 포스코 청암재단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우선 오늘 포스코 청암상 수상자 네 분 좀 전에 인사하셨는데요. 박재근 교수님, 최재천 석자 교수님, 서정아 원장님, 박한호 대표이사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은 이 네 분의 수상자를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포스코 청암상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포스코의 창업 이념인 창의 존중, 인재 중시, 봉사 정신을 확산시켜서 과학 강국, 기술 강국, 교육 강국의 초석을 다져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7년에 첫 번째 시상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과학상, 교육상, 봉사상, 기술상 네 분야에 60분의 수상자와 수상기관을 상찬해 왔습니다. 오늘 수상자 여러분이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2007년 과학상 수상자 임지순 이사님, 또 2015년 과학상 수상자 박배호 교수님, 2016년 봉사상 수상자 안규리 라파엘 클리닉 대표님, 또 2018년 과학상 수상자 손영우 교수님, 2020년 교육상 수상자 백광현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수사원장님, 또 2021년 기술상 수상자 정한 대표님, 2022년 기술상 수상자 차기철 대표님, 또 22년 봉사상 수상자 조진경 대표님이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과학상은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세계적인 국내 과학자를 찾아서 시상해 왔습니다. 교육상은 확고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인재 육성과 사회 발전을 위해 실천적으로 헌신해 오신 교육자 또는 교육기관을 찾아 상찬해 왔습니다. 봉사상은 후보 자격을 아시아까지 확대해서 인류 사회에 헌신적으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온 인사 또는 단체를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고, 기술상은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국내에 기반을 두고 세계적 수준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자의 표상을 찾아 시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청암상은 지난 17년 동안 각 분야의 훌륭한 수상자분들을 선정해 오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과학, 교육, 봉사, 기술 부분에서 당대의 기감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그 노고와 헌신을 격려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시상 제도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네 분의 주인공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통해서 또 본인의 수상 소감을 통해서 아시게 되겠지만, 과학자로서, 교육자로서, 또 사회활동가로서, 그리고 기술인으로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 그리고 그 비전에 열중하면서 탁월한 업적과 고귀한 인류애를 실천해 오신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오늘 이 네 분의 수상자들을 축하드리면서 또 빼놓지 않아야 될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수상자 네 분의 길을 함께 동행하며 지지하고 격려해 주신 가족분들, 그리고 동료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네 분의 수상자의 배우자와 파트너를 뵐 수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의 지지와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수상자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 수상을 하거나 아니면 배우자 수상을 따로 드려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암상 수상자가 선정되기까지 1년여의 긴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6월 공고 이후 1월 선정 결정까지 다양한 수상자를 발굴하고 또 엄정하게 심사 평가해서 봉사상과 기술상의 경우에는 현장 실사도 함께 하셨거든요. 최고의 수상자를 선정해 주신 최준호 위원장님, 장하진 위원장님, 서남수 위원장님, 임형규 위원장님과 또 네 분야에서 59분의 전문위원님과 선정위원님들이 활동해 주셨고 또 최종 결정을 해주신 저희 포스코 청암재단의 이사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과학상 수상의 경우에 최종 후보자들에 대해서 그 업적 내용을 애정을 갖고 평가 자문을 해주신 국내외 여러 석학들이 계십니다. 60여 분의 국내 해외 석학분들께서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유럽의 몇 도시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의 위상이 정말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가는 곳마다에서 이미 우리나라를 알고 있거나 또는 우리나라를 알고 싶어 하거나 우리나라를 배우고 싶어 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식당 같은 데에서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소리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우리의 문화에 열광하는 많은 유럽인들, K-팝, 또 영화, 한국 음식으로 대표되고 있죠. 파리의 한국 음식점이 한 200여 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활동들, 그러니까 대도시의 중심가의 어떤 광고판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여졌고요. 또 다양한 분야에서의 많은 교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지에서 주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교민들이 있고 또 대한민국은 코로나에 가장 안전했고 가장 잘 대응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단한 긍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그리고 기후 위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의 시기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 대단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와 함께 세계를 책임지는 선진국가로서의 과학도, 기술도, 교육도, 또 사회적인 나눔 활동도 더 활발해지고 더 많이 발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은 앞으로도 과학, 기술의 발전과 또 이로 인한 사회의 변화의 시기에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와 인류가 당면한 주요 과제에 대해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도전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하는 과학자들, 기술자들, 교육자들, 그리고 사회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지지하고 응원함으로써 더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저희 포스코 청암재단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 여정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시상식에 직접 참석해 주시고 또 화상으로 함께 참석해 주시고 계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함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네 분의 수상자분들께서는 이제 청암상 수상자로서 여러분들의 앞길에 더 큰 성취와 더 큰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선욱 이사장님의 따뜻한 환영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3 포스코 청암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상은 과학상, 교육상, 봉사상, 기술상 순으로 진행하며 수상자분들에게는 각각 2억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됩니다. 먼저 과학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의 업적을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주에서 생명까지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근원 원자. 원자들의 세계이자 세상의 근원을 탐구할 수 있는 미지의 세계를 우리는 양자세계라고 부릅니다. 양자세계를 탐험하며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2차원 자성 반대로 발수 물질을 발견한 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자성 반대로 발수 물질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연구 지평을 개척한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의 첨단에 선 연구자 박재근 교수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질은 3차원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을 한층 한층 떼어내서 마지막 한 층만 남기면 이를 2차원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3차원 물질이 입체라면 2차원 물질은 평면입니다. 이런 2차원 물질이 자기적 성질을 띨 수 있다는 발상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박재근 교수는 서울대에 부임한 2010년부터 2차원 자성 물질에 관한 독창적인 발상에서 출발하여 2015년 자성 반대로 발수 물질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세계 최초로 개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입체적인 3차원 모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각각의 색깔이 다른 작은 모형들이 하나의 원자인데요. 이런 걸 이제 평면으로 만들면 2차원 모형이 됩니다. 이런 2차원 모형 위에 나침판을 갖다 두게 되면은 그게 이제 2차원 그래픽 구조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원자는 0.1나노 크기로 머리카락을 10,000배 정도 나는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제가 2010년 이런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발견된 적이 없는 새로운 물질이었습니다. 연구 인생 내내 자성 기초 연구에 한 우물만 파온 박재근 교수는 이 물질 연구의 가능성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2016년 박재근 교수는 자성 반대로 발수 물질 연구의 가능성을 여는 4편의 논문을 세계 최초로 발표하고 2018년, 2020년에 연이어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지에 자성 반대로 발수 물질 관련 논문을 게재합니다. 학자로서 박재근 교수는 남들이 하는 분야를 따라하기보다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재근 교수가 학자로서 커다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근 교수의 연구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1년에 수천 편의 논문이 이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고 전 세계 주요 물리와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회에서 특별 세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세상은 둥글고 서쪽으로 계속 가면 인도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콜럼버스가 발견한 곳은 아메리카였습니다. 제가 발견한 2차원 자성 반대로 발수 물질은 새로운 미지의 물리학의 대륙을 발견한 것과 같다고 봅니다. 이 주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게 대략 2017년 이후인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 연구를 시작을 하셨고요. 자성 반대로 발수 물질 분야의 세계적인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재근 교수의 연구는 산업적인 응용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자성을 띠고 있는 만큼 두께가 없는 2차원 자석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새로운 개념의 소자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또한 자성 반대로 발수 물질 니켈 PS3에서 2020년에는 양자 자성 다체 엑시톤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여 네이처지에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구 성과는 양자 물질의 중요한 발견이었고 이는 양자 상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양자 정보 통신으로 확장될 수 있는 발견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반대로 발수 물질 망간 PS3에서 양자 플로켓 공학 기술을 구현하여 네이처지에 게재합니다. 이 발표 또한 새로운 스핀 광소자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박재근 교수가 발견한 자성 반대로 발수 물질은 2차원에서 양자 현상을 발견하는 중요한 돌파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을 양자 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이들 물질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성 반대로 발수 물질은 매우 새롭게 발견된 신물질로서 그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양자 현상을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를 이용해서 스핀트로닉스나 양자 소재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응용의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물질로 볼 수 있습니다. 박재근 교수는 세계 최초로 2차원 자성체 분야에서 기존 이론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자성 반대 발수 물질을 발견하면서 양자 정보 소재 합성 연구 분야에서 독자적인 연구 영역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박재근 교수를 2023년도 포스코 청암상 과학상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를 개척하고 독창적인 연구 성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박재근 교수. 대한민국 양자물질 과학의 앞날에 박재근 교수가 있습니다.
네, 2023 과학상을 수상하신 박재근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박재근 교수님께서는 무대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김선욱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사장님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포스코 청암상 과학상 서울대학교 교수 박재근. 귀하는 2차원 자성체인 반데르발스 물질을 새롭게 발견하여 양자정보 소재 합성 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으며 관련 연구 성과로 친화적 신소재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저탄소 사회 실현을 앞당기는 혁신적 연구 업적을 창출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4월 5일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장 김선욱. 네, 축하드립니다. 기념사진 촬영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과학상을 수상하신 박재근 교수님의 수상 소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한 일보다 그 동영상이 더 멋있네요. 먼저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신 청암재단 김선욱 이사장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심사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연구가 좋아서 평생 연구만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는 저의 30년 연구 인생, 특히 지난 몇 년의 어려웠던 과정에 대한 인정이라서 감개무량합니다. 몇 년 전 저는 연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제 처에게 이제 연구를 그만두어야겠다고 했더니 연구가 빠진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볼 자신이 없다면서 반드시 연구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고 저를 연구 초심을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연구에 대한 제 간절함을 가장 잘 아는 집사람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연구를 최우선에 놓고 살았습니다. 설사 지옥에 갔더라도 길을 찾아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아직도 제 집사람을 지옥 메이트라고 합니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제가 당시 하고 있던 연구가 세계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2차원 자성체 자성 반데르발스 연구였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로 중요한 분야를 개척하면서 가졌던 제 꿈을 제 자신의 연구 의지와 상관없이 적기에는 정말 미치도록 아쉬웠습니다. 비유하자면은 8,800m 에베레스트 산 정상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방해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힘겹게 구축한 제 장비를 사용 못해서 전국을 떠돌아다녔던 제 제자들하고 연구원들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자성 반데르발스 연구를 함께한 국내 여러 교수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감히 제가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전 세계 아무도 하지 않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분야를 개척하자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제가 개척한 자성 반데르발 2차원 자성체 연구는 이제 주요 국제학회 핵심 주제로 특별 세션, 심포지움이 연이어 개최되고 있고 최근 각광받는 양자물질 연구의 선두 분야입니다. 오늘 받은 청암 과학상은 은퇴까지 남은 8년 남짓 기간 동안 연구에 더욱 매진해서 제가 꾸고 있는 꿈을 반드시 달성하라는 최고의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청암재단에 감사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예쁜 꽃다발 전해지고 있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교육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의 업적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알면 사랑한다. 서로를 알지 못하기에 갈등하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기에 좌절하는 세상에서 삶을 나누는 소통을 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대중 앞에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앞장서 나아가는 교육자 최재천 석좌 교수입니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어우러지는 지식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낸다는 말 통섭. 통섭이란 화두를 학술적 연구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로 이끌어낸 최재천 석좌 교수. 최재천 석좌 교수는 균형 있는 학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화여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에코과학부 창설을 주도하고 대중을 향한 많은 활동을 하며 현재까지도 생물학 발전과 더불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뿐 아니라 학문도 굉장히 압축 성장을 한 나라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제 생각엔 대표적인 게 자연과학 그리고 생물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연 생태계를 연구하는 분야는 많이 뒤처졌어요. 그래서 자연 생태계를 좀 더 포괄적으로 또는 통섭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최고 권위를 가진 생물학 연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보다는 교육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실천해온 최재천 석좌 교수.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연구 중심 대학을 추구하고 있지만 최재천 석좌 교수는 학생 성장을 가장 소중한 책무로 생각하였습니다. 교수라는 자리가 그저 연구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세상에 지식과 삶의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최재천 교수님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는 최재천 선생님이 한국에서 하셨던 첫 번째 강의를 기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슬라이드와 그 이미지들을 아우르는 이야기에 황홀했던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는 단절되어 왔던 과학의 세계를 대중의 품으로 끌어들이기까지 최재천 석좌 교수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재밌게 과학 서적을 써냈고 수많은 대중 강의를 통하여 과학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왔습니다.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사를 이해할 때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보자 하는 거라서 대중을 과학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저도 우리 사회를 좀 더 밝은 사회로 만드는데 과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최재천 석좌 교수는 2013년에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과 함께 생명다양성재단을 설립하여 환경 문제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앞장섰고 폐교 위기에 놓인 운산분교에 생명다양성 교실을 만들어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미래의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국영수뿐 아니라 우리 정규 교육에서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현대사회. 하지만 알맹이 없는 정보들이 범람하며 피로사회를 만들어가고 시민들이 가지게 되는 지식의 깊이는 점점 얕아지고 있습니다. 최재천 석좌 교수는 유튜브 최재천의 아마존을 통해 지식을 갈구하는 수많은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통섭의 화두를 던질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생태주의와 통섭이라고 하는 개념을 왕성한 저술활동, 또 많은 방송 출연, 대중 강연 등등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친절하게 전달해 주시고 소통하려 계속 애써주고 계신 대표적인 학자분이십니다. 최재천 교수님은 시대의 지성인으로서 생명 다양성,
친환경, 시민교육 등 우리 사회의 주요한 화두를 끊임없이 던지며 교육을 통한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학교란 공간을 넘어 교육을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까지 넓혀낸 최재천 석좌 교수. 서로 소통하며 갈등을 풀어내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창설을 주도하여 생명과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나아가 활발한 저술과 번역 활동을 통해 통섭 등 우리 사회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새로운 관점과 지식을 널리 확산하였으며 상호 이해와 공생 공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탁월한 교육적, 학문적, 사회적 공헌을 높이 평가하여 최재천 교수님을 2023년도 포스코 청암상 교육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제 강의가 필요한 곳이라든가 저의 그 경험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멈칫거리지 않고 계속 할 것 같고요.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 토론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점점 발전하는데 제가 교육자로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한평생 살아온 교육자로서의 삶. 그가 남기고 있는 수많은 말과 글들이 모든 이들이 만끽할 수 있는 지식의 보고가 되어갑니다. 대중과 함께 발을 맞춰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청암상 교육상 수상자 최재천 석좌 교수입니다. 네, 2023 교육상을 수상하신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최재천 석좌 교수님께서는 무대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선욱 이사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무대 중앙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포스코 청암상 교육상 이화여대 석좌 교수 최재천. 귀하는 우리나라 생명과학 융합교육 분야에서 통섭의 새로운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왔으며 생명다양성재단 설립을 통해 젊은 세대의 환경교육을 주도하며 기후변화 위기를 널리 알리는 등 미래지향적인 환경생태과학의 대중화와 시민교육에 앞장서 왔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4월 5일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장 김선욱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기념 촬영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교육상을 수상하신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의 수상 소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암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상인 거는 저는 이미 익히 알고 있었는데 국제적으로도 대단한 상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미국에 사는 제 아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네, 실제로는 비즈니스 때문에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 어떻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져서 오늘 아빠 수상하는데 같이 와줬네요. 너무너무 고맙고 뿌듯합니다. 제 아들 최이연인데요, 이름이. 저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의 흑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아시스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012년에 만들었으니까 이제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요하네스버그로 간다 그럴 때 정말 제 아내와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험악한 곳이 요하네스버그의 흑인 타운이잖아요.
하필이면 거길 가야 되나. 근데 하여간 뭐 1년 열심히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인가 18년에는 남아공 국가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저보다도 더 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친구고요. 오늘 또 함께 온 제 아내 이화여대 음대 명예교수인 최한경 교수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음대 교수로는 유례가 없을 거예요. 2번에 걸쳐서 연구재단에서 무려 1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유치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화여대에 와서 박사를 한 서너 명밖에 못 키웠는데 저분은 한 세기도 힘듭니다. 거의 한 20명 키워낸 것 같은데 교육상을 아까 김선욱 총장님이 같이 받으라고 그랬는데 어쩌면 교육상 진짜 제 아내가 받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받아서 조금 쑥스럽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얘기 잘못하면 무지무지 찌질해 보일 텐데요. 과학상 받고 싶었습니다. 박 교수님 과학상 받으신 거에 뭐 제가 흠집을 내려 그러는 거 전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미세한 거를 연구하거나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는 굉장히 소중하게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자연에 나가서 싸돌아다니는 종류의 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눈길을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일종의 뭐 영어로 얘기하면 vindication 차원에서 과학상을 한번 받아야 제 후학들에게도 뭔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뭐 결국은 저는 과학상 받을 인물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쩌다가 제가 교육상을 이렇게 받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요. 교육상을 받고 나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서울대학에 있을 때 어떤 인터뷰, 참 얄궂은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요. 대학 교수한테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야 될까? 교육과 연구 둘 중에서 하나만 택하라. 그러면 뭘 택하겠느냐? 이거를 여러 교수한테 물어봤나 봐요. 저만 유일하게 서울대학 교수 중에서 교육을 택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선배 선생님들이 그 옛날에는 연구할 여건도 참 안 되셨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세계적인 아까 김선영 이사장님이 유럽을 돌면서 느끼셨던 그런 위상을 하게 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모름지기 대학의 교수라면 연구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우선이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저의 그런 약간 삐딱한 생각이 이 상을 받게 해준 게 아닐까 그래서 감개무량합니다. 또 하나 오늘 오면서 우리 너무 단촐하게 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왔어요. 아내와 아들 둘만 왔는데 사실은 같이 오고 같이 모셔오고 싶은 분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이 상을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그런 걸 잘못 밝히면 그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봐 일체 함구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친이 포항제철에서 일하셨습니다. 포항제철 첫 충원 과장으로 일하셨습니다. 박태준 회장님이 아마 어느 날 제가 듣기로는 저희 부친께서 6번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눈썹이 진한 어떤 분이 문을 펄컥 열고 들어오더니 최중령 옷 벗어 그래갖고 옷 벗김을 당하고 그 주일 내로 포항으로 끌려가셔서 초창기 포항제철의 그 직원들을 수천 명 뽑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 상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책을 이제 연세가 참 많으셔서요. 오늘 모시고 오고 싶었는데 고동이 좀 어려우시고 그래서 함께 못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저는 포스코의 은덕을 어려서부터 받고 컸고 오늘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포스코 은덕을 또 받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상을 주신 김선욱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심사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를 늘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특히 제 가족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아드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진심 어린 소감에 저까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도 많이 기뻐하고 계실 텐데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봉사상에 대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상자의 업적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스스로 낮고 소외된 곳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로 인해 급격하게 늘었던 노숙인들 중에서도 특히나 소외되어 왔던 여성 노숙인들. 차디찬 절벽의 끝에서 그들의 손을 놓지 않고 잡아주었던 서정화 원장. 지금부터 그녀가 여성 노숙인과 함께했던 발자취를 되짚어봅니다. 전국의 노숙인은 1만 1,340명인데요. 그중에서 25.8%가 여성 노숙인입니다. 하지만 여성 노숙인분들은 숨어서 지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성들은 남성 노숙인들 사이에서 우산 같은 것으로 벽을 쌓고 그 속에 숨어서 지내거나 머리를 짧게 깎아서 남성처럼 보이게 하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찾아다니며 여성 노숙인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서정화 소장님은 항상 꿈꾸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 꿈꾸는 사람이 아닌 차가운 거리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하여 온몸을 다해 꿈꾸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거리의 사람들을 위해 고민하고 땀 흘리며 노력해온 시간들로 가득 채워왔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잊혀졌던 노숙인들. 서정화 원장은 노숙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다 노숙인들 사이에서도 사각지대 안에 존재하던 여성 노숙인들을 발견하였습니다. 2004년 열린 여성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현재까지 여성 노숙인들이 생활하는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계신 여성 노숙인의 약 40% 정도가 정신질환이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거리 여성 노숙인의 경우에는 80~90% 정도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리 노숙을 하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폭력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요. 특히 정신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자기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험상황 대처 능력이 더욱 취약합니다. 서정화 원장은 열린 여성센터를 설립하여 시설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19년여 동안 여성 노숙인 1,750명을 보호하였고 회복 지원과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주거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이제 아나운서니까 여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쯤은 행동으로 옮겨져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던 즈음에 서정화 소장님이 열린 여성센터를 통해서 여성 노숙인을 위한 시설을 꾸리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조금 동참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열린 여성센터와 함께한 여성 노숙인분들이 힘든 상황 다 지나서 건강도 회복하고 일자리도 얻고
저축도 하고 임대주택을 얻어서 독립할 때 저도 가장 보람있고 행복합니다. 서정화 원장님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원장님은 항상 저희들을 생각하시면서 일을 너무 많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갖고 본받을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회복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열린 여성센터나 여성들에 대해서 회복의 길의 시작이라는 것을 소장님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 아주 많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서정화 원장은 열린 여성센터를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 밖으로도 눈을 돌렸습니다.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원주택 확대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고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여 더 많은 여성 노숙인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빈곤한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는데도 여성 노숙인을 위한 시설이나 복지 체제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노숙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비싼 주거비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숙인들의 문제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회 전체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정화 원장은 복지 사각지대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어 온 여성 노숙인을 위해 24년간 헌신해 오신 사회활동가입니다. 여성 노숙인 자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열린 여성센터를 설립하여 19년간 1,800여 명의 여성 노숙인을 보호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해 왔습니다. 노숙인들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에 큰 기여를 한 점 등을 높게 평가하여 서정화 원장을 2023년도 포스코 청암상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4년 동안 꾸준하게 걸어온 길. 하지만 서정화 원장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길을 여성 노숙인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큰 우산이 되어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 이제 우리가 그 우산을 함께 들며 햇빛 쬐 날을 맞이합니다. 여성 노숙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사람. 서정화 원장입니다. 네, 2023 봉사상을 수상하신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원장님께서는 무대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선욱 이사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포스코 청암상 봉사상 열린여성센터 원장 서정화. 기아는 20여 년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노숙인 자활을 위한 상담 활동과 의료 서비스 지원,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알선 활동, 노숙인 주거정책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여성 노숙인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로의 복귀와 정착에 큰 기여를 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4월 5일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장 김선욱. 네,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 하시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카메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원장님의 수상소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사상을 받은 서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원고를 써왔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요. 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신 훌륭한 분들과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올해로 25년째 여성 노숙인 지원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여성 노숙인 좀 생소하시죠? 아마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여성 노숙인 지원 활동을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여자도 노숙을 해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성이 거리나 공원 등에서 노숙을 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여성의 몸으로 거리에서 노숙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성들은 주로 그래서 숨어서 지냅니다. 뭐 지하철 화장실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밤을 지새기도 하고요. 또 병원 대합실이나 24시간 야시장, 패스트푸드점, 찜질방, 기도원, 또 젊은 친구들은 PC방 이런 곳에서 지냅니다. 눈에 잘 안 띄죠. 어쩌다가 노숙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여성이 거리 노숙을 하는 것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택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연들을 만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했던 생존자들의 사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당해왔던 가정폭력,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당했던 학교폭력, 청소년 시기에 가출, 일하고 싶어도 지적장애로 일을 제대로 못해서 잘리거나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연들을 듣다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버텨낼 수 있었을까? 과연 살아낼 수 있었을까? 만난 지 하루 이틀 또 안 된 또는 한 달도 안 된 사회복지사들에게 살면서 겪어온 아픔들 쏟아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십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만난 지 3년, 4년이 지나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러다가 사회복지사를 믿고 그제서야 마음을 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은 그저 마음을 열고 고통을 나누는 일이고 함께 손을 잡아주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큰 상을 받는 명예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 상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의 20년 지기 동료들이 함께 이뤄낸 공로에 대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이 저와 저희 동료들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저희 열린여성센터의 후원자 그리고 동료 사회복지사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희 동료들 저 자리에 계시는데요. 한번 격려의 박수를 요청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뤄낸 공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노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의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많은 노숙인 분들에게도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고 나니까 부담이 큽니다. 앞으로 남은 제 삶에서도 이 상에 부합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텐데 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청암재단에서 제게 상을 준 것이 참 잘한 일이다 라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노숙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의 작은 정성에 큰 박수를 쳐주시는 청암재단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기술상에 대한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술상 수상자의 업적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끝난 지 20년. 유전자 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전자란 단어조차 익숙하지 않던 시절, 유전자 기술의 미래 가능성을 발견하고 기술의 국산화를 이루어낸 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바이오벤처를 설립한 대한민국 유전자 기술의 선구자 박한호 대표입니다. 유전자 합성은 분자공학, 백신 제조, 유전자 치료 등 유전공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선진국들이 인간 유전체 지도를 그리는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던 1992년 유전공학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박한호 대표. 유전공학 연구에 사용되는 각종 시약들을 미국에 주문하여 구입하려면 한 달이 지나야 받아보고 더군다나 미국 현지보다 2배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대한민국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큰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DNA 합성기와 PCR 장비, 시약 등 핵심 연구 소재들을 국산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생명공학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해 창업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제가 연구원 시절 주로 다루었던 DNA 합성기는 고장나면 수리할 사람이 없어서 직접 분해해서 그 원리를 파악한 뒤에 수리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극복한 더 나은 장비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박한호 대표는 1992년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대전 외곽의 농가 창고에서 바이오니아를 창업합니다. 벤처 투자가 없던 시절에 흑자를 내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점심값 2,000원을 아끼려고 공장에서 밥을 해먹으며 DNA 합성 서비스로 돈을 벌어 PCR 장비, 시약 등 신제품 연구 개발에 몰두합니다. 우리는 384종의 DNA를 동시에 합성할 수 있는 슈퍼 DNA 합성기를 11번 실패 끝에 마침내 개발했습니다. 후공정 장비들도 개발해서 DNA 합성 원료도 국산화했습니다. 하루 최대 3만 종의 DNA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을 지어서 이듬해 합성 RNA 생산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바이오니아 그리고 또 박한호 회장님은 생명공학이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그리고 그럼으로써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한호 대표는 특정 DNA 부분을 대량으로 복제, 증폭하는 1세대 PCR 장비를 첫 국산화한 데 이어 2004년 증폭 전후 DNA 또는 RNA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2세대 실시간 정량 PCR 장비 익사이클러 96을 2004년 아시아 최초로 개발해 출시합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PCR 관련 장비와 시약의 국산화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박한호 대표님은 분자진단에 필요한 장비와 핵심 원재료, 시약들을 자체 개발하고 생산하는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종 질병과 신종 감염병 분자진단 키트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성능을 향상시켜 90여 개국에 공급하며 분자진단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박한호 대표와 바이오니아가 국산화 상용화한 제품들이 4만 5천 편 이상의 국내외 논문에 인용되었습니다. 이로써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가격에 공급돼서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1조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내외 등록된 특허가 특히 450여 건에 이르는 등 1호 바이오벤처로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DNA, RNA 올리고 합성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한 초분자 siRNA 나노 구조체 세미RNA를 세계 최초로 발명하였습니다. 지난 30년간 투자해 개발해온 바이오니아의 기술들이 주춧돌이 되어서 차세대 신약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입니다. 박한호 대표는 30년 전 국내 바이오벤처 1호 기업인 바이오니아를 창업한 이래 부단한 노력으로 국내 최초로 유전자 합성과 증폭에 성공하고 수출 시약 및 관련 장비 국산화를 이루어내며 우리나라 생명공학 연구 인프라 구축과 확장에 큰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력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하여 박한호 대표를 2023년도 포스코 창업상 기술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기술 국산화를 통해 대한민국 연구 개발, 진단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 박한호 대표. 대한민국 생명과학 기술 세계화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박한호 대표의 발걸음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2023 기술상을 수상한 박한호 주식회사 바이오니아 대표이사님입니다. 박한호 대표이사님께서는 무대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선욱 이사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포스코 청암상 기술상 주식회사 바이오니아 대표이사 박한호. 기아는 30여 년간 끊임없는 도전과 연구개발로 DNA 합성과 증폭 기술, 추출 시약 및 관련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국산화하였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합성 DNA 대량 생산 및 공급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력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4월 5일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장 김선욱. 네,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박한호 대표이사님의 수상 소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존경하는 청암 박태준 회장님의 뜻을 기리는 포스코 청암상을 기술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선욱 이사장님과 그다음에 부족한 저를 좋게 평가해 주신 이명규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이 포스코 청암상이 대단한 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앞서서 수상하신 박재근 교수님이 하신 업적을 보고 저분은 이제 양자 시대에 좀 있으면 이제 노벨상을 타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재천 교수님 또 제가 항상 존경하는 분이고 또 이런 분들과 같이 이렇게 그 상을 받게 돼서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사실은 대학교 들어갈 때 우리 박재근 교수님처럼 노벨상에 도전하는 그런 연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서울대 화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80년대에 여러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이 또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어떤 일을 할 건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 과학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과학기술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생명과학 이제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기술을 완전히 국산화시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바이오니아를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DNA 합성, PCR, DNA 시퀀싱, siRNA 같은 노벨상을 수상한 기술 4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하였고 이거를 계속 발전시켜서 기술을 키워 나왔습니다. 그 개발 초기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고객분들도 몇 분 안 계셨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계속 사용해 주시고 아까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45,000개 논문에 이렇게 퍼블리시를 해주신 고객분들께 여기 유영숙 장관님도 계시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니아도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유전자 기술은 리얼타임 PCR을 아시아에서 우리가 처음 개발함으로써 이제 세계적인 우리가 경쟁력을 가졌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우리 분자진단 기술로 전 세계에서 아주 유니크한 그런 방역 모델을 우리가 구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세계 최고의 우리가 방역, K 방역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포스트 게놈 시기대에 저희가 siRNA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그 탈모 반지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유전자 기술이 우리 웰빙 제품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알리는 이게 선도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전자 기술은 21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합성 생물학 분야에서 이제 핵심 기술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맥킨지에서 예측한 거에 비하면은 2030년, 40년대 합성 생물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인더스트리가 3,000조 달러에서 한 그 정도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 합성 생물학 기술이 활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지난 30년 동안 해왔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이쪽 유전자 기술 분야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청암상을 받은 그 수상자로서의 힘을 더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사업을 하면서 제가 아주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거의 시간을 못 내주고 그래서 너무 이제 가족들한테 많이 미안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포스코 청암상 기술상 수상의 모든 영광을 제 아내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제 아내는 창업 초기부터 저한테 많은 그 자문을 해주었고 거의 창업자 같은 동업자로서 뿐만 아니라 세 자녀의 이제 엄마로서 거의 그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하면서 저를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 아내가 있었기에 이제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포스코 이 청암상의 영광을 제 아내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수상소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 포스코 청암상을 수상하신 네 분 모두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로 단체 기념 촬영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김선욱 이사장님과 네 분의 수상자님들께서는 잠시 무대 중앙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을 저희가 두 번 진행할 텐데요. 첫 번째는 트로피와 꽃다발이 없이 촬영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트로피와 꽃다발을 들고 촬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또 오늘 영광의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광의 얼굴들입니다. 네, 손 한번 잡고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트로피와 꽃다발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받으신 트로피와 꽃다발이 전달되고 있고요.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상자 여러분께서도 하단하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시상식 마지막 순서로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축하 공연은 첼로 앙상블인 이화첼리가 해주시겠습니다. 이화첼리는 2004년 창단된 이래 배일환 교수님을 중심으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베풀기 위한 나눔의 연주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를 기원하는 길거리 음악회를 또 진행을 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오늘 첼로 사중주로 구성된 이화첼리의 축하 무대를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또 많은 악기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무대 세팅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멜로우 탱고 그리고 사명 두 곡입니다. 네,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의 의미와 또 앞으로의 응원의 의미를 담은 멋진 두 곡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배일환 교수입니다. 먼저 저희를 초청해 주신 우리 김선욱 총장님, 저희에게는 영원한 총장님이세요. 이사장님이시지만은 그리고 오늘 청암상 수상하신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축하곡으로 두 개의 탱고를 준비했어요. 멜로우 탱고와 그리고 리베르 탱고. 멜로우 탱고는 미국 탱고예요. 그리고 리베르 탱고는 아르헨티나 탱고죠. 그래서 북미와 남미의 탱고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고 저희 부족하나마 저희 이화첼리도 사회에 공헌을 하고자 사명감을 갖고 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사명을 들려드릴 텐데요. 그때는 우리 강혜원 해금 연주자분이 함께 하셔서 해금과 첼로 사중주의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서양 악기의 조화가 이리도 아름다웠던가요? 네, 멋진 축하 공연을 해주신 베이란 교수님과 이화첼리 여러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상하신 네 부문의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모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과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함께해주신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포스코와 포스코 청암재단은 차세대 인재 육성, 아시아 펠로우십, 사랑과 나눔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한국과 아시아의 공동 번영과 따뜻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2023 포스코 청암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